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입니다. 자, 오늘은 9월 첫 주 레이스 추석 휴장 직전에 전개되는 부산 금요경마 8개 경주와 또 제주 9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박남규 의원 역시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추석을 앞두고 경마를 하자니 좀 적응이 안 된 탓인가? 그렇게 되네요. 부산 8개 좀 단촐합니다만 8월달에 워낙 많은 조수가 나서 그런지 그렇죠. 예, 좀 편성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우열이 좀 드러난 경우도 몇 개 있죠. 우리 제주 경마도 이제 신마들도 많이 나오고 좀 빡센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이번 주부터 박남규 의원이 또 서비스를 해드리는 ARS 청취 전화번호가 종래에 300에서 이번에는 이제 300에 7770 저희들이 바로 광고 해드리겠습니다만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시면 안내 멘트대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고, 지난주 때 박 의원이 한 건 하셨지만요. 16경마 여쪽 부장 교체. 네. 6경주 50배짜리 네. 주력 한방. 네. 1번, 2번, 특히 이번에 실버 클래식. 실버 클래식하고 프린스 킹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안쪽에 1번, 2번이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도 뭐 1번, 2번을 주력막으로 때렸는데 50배 배당은 생각보다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추천 경주였어요, 그게 또. 승분전이지만 가능하다. 네. 고요. 그리고 그다음 8경주도 주력 한방. 박수치의 울트라 챔피언인가요? 울트라 블루. 두 마리. 저도 한방 추천을 해드렸는데 뭐 땡땡 굳었죠. 마지막에 배당이 없다는 식으로 그거 올라가더라고요. 네. 아이고 잘됐다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배당 올라가면 불안했는데 요새는 뭐 올라가면 뭐 돈 더 버는 거지 뭐 생각이 여담입니다. 예전에 배당판 분위기하고 요즘에 좀 매출이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배당판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정말 개발은 많습니다. 개소수도 많아졌고 개발도 많고 이제 징크를 어떻게 이제 구별해내느냐,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경마의 실력과 직결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나라 그래서 뭐 지난주에 이제 부산 박남규께서 또 좋은 성적을 해주셨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 분요경마 3경주 이제 승부 경주였죠. 본 방송을 통해서 추천 드렸는데 복성시 9.5배짜리 한 방 때렸고요. 삼복성까지 같이 가자. 삼복성에 이제 121.1배가 나왔습니다. 삼복성까지 또 강력 추천으로 정말 또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을 또 주민등록증을 좀 꺼내게 만들어냈습니다. 자주 그런 일이 있게끔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주 경마도 제주 6경주 주력 한방 승부였죠. 삼복성 18.4배짜리. 그래서 부산 120배짜리, 제주 18.4배짜리 또 승부를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부산, 제주, 특히 제주 쪽에 신성훈의 제주 경마 고배당 승부는 계속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오늘 경마는 모두 8개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박남규께서는 2경주하고 7경주죠. 예. 이 7개 경주가 승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보실 경주 1경주부터 풀이해드리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 5권의 1000m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두 마리가 너무 세게 팔려요. 이번에 장풍파랑 8번의 파워레인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액면은 1번, 8번이 뭐 강력한 뒷길을 형성하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제 8번 파워레인저가 문제인데, 물론 데뷔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데뷔전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순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곽이라는 점에서는 뭐 선행도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번 경주 선행은 안쪽이 얼마나 장풍파랑입니다. 여기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그야말로 톡 하고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 파워레인저가 물론 데뷔전에서도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다소 외곽 전개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3번 새로운 기상이 원래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니죠. 지난번에 불의의 그 늦발로 뭐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선의권에서 움직이고 뭐 조교 상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는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기상에게 오히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말은 조그만한데 네. 한번 탄력받으니까 아주 강단이 있죠. 나머진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선 그래서 또 액면이 이제 1번 장풍파랑과 8번의 파워레인저 이 두 마리가 앞장을 뜨고 추입을 해주는 이제 저번에 새로운 기상에 추입을 해줄 텐데 이 추입이 먹히느냐 아니면 선행이 버티느냐 뭐 이런 구도 같아요. 뭐 그렇게 좀 큰 이변을 바라보기에는 좀 편성의 우위를 드러나는 게임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네요.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방랑기위원회 추천입니다. 혼합사고에 1000m에 있어야 되겠고 요거 상당히 좀 박영님께서 정말 재미있는 말로 하실 텐데 지금 3번에 나노초하고 지금 7번에 명운질주가 액면 그 종합지상으로 본다면은 거의 뭐 점배당으로 반짝반짝 1.0몇부터 시작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이게 아니란 얘기군요. 박랑기위원께서는. 자, 그거 한번 추천해 한번 들어봐야죠. 그렇죠. 일단 뭐 액면은 3번, 7번이 나와 보이는입니다만 다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명운질주도 물론 많이 띄워주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 능력도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선행을 간다면 명운질주 뭐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데뷔전을 이래서 외곽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능력 발휘를 해주냐 여기서 관건이겠고 특히 3번 나노초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쥐긴 했습니다만 뭐 편성이 워낙 약했고 또 이번 경주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되지 않은 마필들의 사이즈랑 비교해 본다면 나노초가 여기서 대결으로 팔릴 마필이 아니에요. 발주도 매끄럽지 못한 또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노초는 이 편성에서는 입장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복병을 노려가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3번, 7번 모두 빠지고 복대복 막건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예요. 따라서 그 중심에는 역시 숨어있는 복병 배팅에 추를 놓고 하는 추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37이 두 마리보다는 두 마리 한 마리 정도가 또 들어오면서 나머지는 복병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 복병마가 참 재미있는 사연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액면상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능력의 잠재적인 가치는 지금 인기마 두 마리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거는 배당 메리트는 노리고 들어가는 방랑위의 승부 기대를 이거 굉장히 감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각도에서도 많은 기대 그리고 많은 동참 기원을 부탁드리겠고요. 306 국산호가 1200입니다. 306주는 3번의 글로벌 킹이랑 6번의 지붕스타 두 마리가 좀 많이 잡혀있는데 여쭤봐야 될까요? 이번 경주도 사실 뭐 앞에 이 경기랑 좀 비슷해요. 액면은 뭐 3번, 7번, 3번, 6번인데 일단 뭐 두 마필 모두 좀 어떤 면에서는 나아 보이고 또 이제 이면을 본다면 또 두 마필 모두 약간의 그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글로벌킹 같은 경우도 휴양마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데뷔 초반에는 아무것도 못 보여줬던 마필인데 워낙에 힘이 늦게 사는 혈통이에요. 따라서 8개월 동안 휴양을 하면서 오히려 힘이 더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고 이 지붕스타라는 마필도 발전의 여지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피코 센터를 앞말이라는 게 조금 걸려요. 배합적으로 이것도 물론 이제 제가 배합을 한 그런 마필이긴 한데 앞말이었을 경우에는 능력적인 그 어떤 발전의 한계가 조금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편성은 약한데 3번, 6번에 너무 집중된 인기는 그만큼 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7번 화려한 남상이랄지 8번 첼로 소나타 같은 경우도 외측으로 삐지지만 않으면 이게 또 맘먹으면 8번길이지만 뭐 선행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7번, 8번 쪽에 좀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두 마리 다인 뭐 좀 과신은 못할 것 같아. 한 마리는 휴양마고 한 마리는 이제 지금 첫 출전 데뷔전도 1200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은 좀 짧은 느낌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래서 대안으로서 이제 7번의 화려한 함성이라든지 8번의 첼로 소나타 그런데 이 글로벌 퀸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말이라서 이 3세 초반에 휴양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뭐
크게 뭐 대신 나빠질 거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메리트가 좀 있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힘이 늦게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휴양을 하면서 힘이 좀 찼을 가능성이 높고 또 1200이라는 것도 뭐 글로벌 킹 입장에서는 절대 불리하지 않죠. 다른 마필드보다 유리하죠 상대적으로. 따라서 배팅의 축은 3번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게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잡혀는 있습니다만 일본의 천하통일 아마 이마필의 초장에 조지가 나온다면 무조건 선행. 이게 지금 뭐 형제마가 천하 어뜸이라든지 행운의 만남 아주 좋은 성적까지 일본으로 간 마필드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천하통일이 안쪽에서 치고 나가는 순간은 좀 짭짤한 배당에 가능성이 있다서 3번, 6번 인기마 2마리 과신하지 마시고 1번, 7번, 8번 쪽에 일단은 배당 메리트를 노려볼 만한 레이스다 이렇게 짚어드리겠고요. 자, 4경주는 신성훈의 첫 번째 부산 초청 경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산 4권에 1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저는 딱 거두들미하고 복등마 하마피를 노려갑니다. 무조건 이거는 7회 맥앤치즈 중심으로 2번에 서미트 명운 그리고 3번에 끝판요항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그래요. 그 두마필이 좀 액면적으로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가 많은데 내용적으로는 좀 불안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죠. 서미트 명운하고 맥앤치즈라는 마필은 뭐 지난번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필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두 마필 모두 승군전이고 또 하나는 선의 충돌이 조금 염려가 돼요. 맥앤치즈 같은 경우도 지난번 데뷔전에는 좀 쉽게 나갔던 선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8마신 낙상을 거뒀는데 이번 경기는 또 안쪽에 서미트 명운이 있기 때문에 과연 맥앤치즈가 쉽게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 편성이 워낙 약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서미트 명운이 뭐 선행이 됐든 선행이 됐든 안쪽에 있다는 점에서는 서미트 명운이 조금 더 맥앤치즈보다는 유리하지 않나 싶고 따라서 두 마필이 약간 오버페이스를 하거나 약간 경합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마필은 3번 끝판왕이에요. 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고 지난 6월 6일 날 우승을 거머쥐고 승군해서 사실 7월 4일날 출주 취소가 됐었죠. 그러면서 7월 11일 나왔을 때 아무래도 컨디션에 휴증이 좀 있어서 인기 1위를 팔리고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기는 뭐 8주 만에 푹 쉬고 나왔고 또 전개적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에서는 끝판왕을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자, 제 개인적 노리마필은 인기마 3마리 2번, 7번, 3번 이 외에 한 마리입니다. 아마 당연히 현장에서 사연을 좀 들으신다면 충분히 수긍을 해내지 않을까, 수긍을 하시지 않을까 느낌이 있는데요. 딱 편성 보는 순간 무조건 이 마필은 복병 마필인데 어느 정도 인기인가는 궁금하다 했는데 다행히 인기 1, 2, 3위 반열과는 훨씬 멀어져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노려봤던 복병마 더군다나 사연 있는 복마이기 때문에 그건 놓고 가는 신승훈이의 배당 승부. 뭐 큰 배당은 넣을 수가 없어요. 짭짤할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오경주 국산 4권에 1400 준비되어 있고요. 오경주는 6번에 영천에이스 올머리로 나와 있는 가운데 4번에 하스타티와 2번에 천지히어로 1번이죠. 1번. 1번에 강마이스타 인기가 모아지고 있거든요. 영천에이스는 참 좋은 말 같아요. 네. 이거는 뭐 강축입니다. 영천 에이스 같은 경우는 뭐 경주거리가 1400인데 큰 문제가 안 되고 뭐 선행도 가능해요. 힘이 차가우기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영천 에이스 노래고 결국 후차권에서는 1번 강마이스타나 3번 하스타트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이번 천지히어로도 조금 팔리긴 하겠습니다만 뭐 실버트레인 제가 볼 때 객관적 전력은 강마이스타나 하드스타이드한테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고 저는 두 마필 중에서 일단 하스타티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하스타티는 마음먹으면 선행이에요. 물론 이제 영천 에이스가 선행을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쉽게 가는 선행이라는 점에서는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영천 에이스가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을 때 하스타티가 단순한 선행만 아니고 따라가면서도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깡바닥에서 올라오는 강마이스타보다는 그래도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하스타티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스타티가 그래도 선행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좀 높겠죠. 영천 에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400이니까 그리고 굳이 뭐 선행 일변도의 레이스를 펼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2번, 4번, 6번 세 마리가 좀 더 심하게 좀 초반에 좀 비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강마이스타인가요?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140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영팀 에이스도 1400을 처음 뛰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초반에 무리한 에이스는 이번 경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강마이스타도 제가 지난번에도 뭐 방송에도 출연해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은 없는 마필이고 조성공 교수가 타서 좀 더 팔리는데 덥석 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뭐 전개는 그래요. 앞서는 2번, 4번, 6번 뭐 취입 올라오는 마필들은 이제 1번은 강마이스타 정도인데 뭐 큰 변수는 네, 노리기 힘든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별을 노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6 놓고 게임. 자, 6경주 국산 상권의 1600이고요. 6번의 샤프레이드 중심으로 지금 3번에 만인지력 인기 막걸리인데 이것도 뭐 크게 불만이 없을까요? 아, 이것도 사실 좀 그 머리가 좀 아팠던 레이스예요. 왜냐하면 이제 액면적으로는 3번, 6번이 좀 유리하죠. 근데 문제는 이 3번, 6번도 거리가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따라 1600이라는 경주를 감안해 본다면 좀 불안한 요소도 있는데 그런데 그 대안의 건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물론 이제 거리적으로 본다면 뭐 큰놈이란 마필이 가장 1600에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 큰놈이란 마필은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해 드렸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태권 동작을 인정 안 하고 임팩트 큰놈 한 방 갔는데 클린 강자한테 따이는 모습을 보니까 큰놈이란 마필도 정말 사이즈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더군다나 3번, 6번이 경주 거리 적성은 좀 짧지만 두 마필 모두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이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3번, 6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선 역시 선행은 선행 3번에 나올 3번에 거겠죠. 가겠죠. 예, 3번에 거의 독땡이고 원래 큰 놈도 선행권 가서 가능한데 참 샤프레이드를 좀 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새벽 경기도 솔직히 뭐 우열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걸 장담 못 하는데 복병들이 너무나 말들이 좀 약해. 1번도 뭐 이렇게 센 말도 아니고요. 2번도 좀 그럴듯하죠. 만약에 어부지리가 된다면은 좀 전개는 제일 유리할 거거든요. 이번에 마알파 쪽에서 좀 짭짤한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정신도 정되는 거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3번, 6번 인기가 두 마리 앞선 굳히기 7번은 그 와중에 전기가 좀 불리해 보이고 저는 2번에 마알파 정도만 가볍게 한번 빠치는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7경기 박남규 오늘의 두 번째 출연 게임입니다. 국산이군의 1900인데 오늘 제 편성이 참 그렇죠. 부상영화 편성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7경주가 이 박윤의 승부 경주인데 일단 7번에 네버 신비포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여기에 이제 4번의 와일드롯이라든지 3번의 메이저스타 5번에 1등 항해사 이런 말들 잡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네버 신비포는 인정하고 가야죠. 네버 신비포 같은 경우는 늘어난 경주거리 1900이라는 경주거리도 절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데려갈 거고 결국은 뭐 메이저스타 와일드러시 1등 항해사 좀 더 넓게 본다면 휘황하고 나오는 6번 세개 체계도 사이즈는 가장 센 마필이죠. 그리고 뭐 기술적인 선행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뭐 세계 최고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네 마필 중에서 한 방 가야죠. 이게 여러 방 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1900이기 때문에 네 마필 중에서 가장 유리한 한 마필 네버 신부에 붙여서 한 방으로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리의 변수죠. 1900 조건이라서 유래진 말이 있을 것이고 인기말로 팔립니다만 1900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게는 좀 더 고비가 오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데려가려면 데려가고 제끼려면 제끼면은 한 방에 맡기지 않을까. 후반부 박남기 위원의 주력 막권 단통으로 때리는 승부 한번 기대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방에 메리트 상당히 좋지 않나 느끼겠습니다. 자, 8경 신승원의 승부가 되겠고 혼합이군의 16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액면은 2번의 담양의 질주와 6번의 미즈마고 쪽에 액면이 팔리고 있는데 저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두 마리 외에도 되는 말이 몇 마리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배당을 넣고 싶습니다. 자, 박의원께서는요? 일단 뭐 들끼리는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뭐 미즈마고라는 마필도
뭐 액면적으로 팔립니다만 뭐 제가 볼 때는 더는 없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190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보다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1600으로 내려온 상황에서의 미즈마고는 메리트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뭐 김용곤 기수가 희생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번만 다명의 둘째가 사이즈는 가장 센 마필이죠. 다만 이제 그 1600이라는 경주 거리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안쪽에 일본은 라이딩 플러스가 유현명 기수가 희생했는데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무려 4.5kg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경주 거리가 1600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마필은 사실 뭐 지난번 1800에서 입상을 했는데 저는 뭐 너무 의외라고 봅니다. 사실 1800은 쉽지 않은 마필이에요. 혈통적으로. 근데 16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비록 뭐 4.5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1600이라면 오히려 일본만 라이징 플러스에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55.5 종류에 들어서는 뭐 좀 많은 중량입니다만 또 전개는 지난번보다 좀 더 잘 풀릴 것 같아요. 전개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강의 중요해 주시고 자, 저는 그 외에 한 마리는 꼭 더 보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관리말하고 말씀드리고 예전에 이 말 가지고 한 2번 정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그 이후로 제가 의전에서는 이 말을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타이밍에는 꼭 봐야 되겠다. 촉이 왔습니다. 드디어 이번 경주는 그 숨어있는 능력마 한 마피를 노리고 떼끼리를 분질러 버리고 좀 재밌는 조건으로 일단은 승부를 들어가는 진송의 마지막 승부 기대해 주시고 자 시리 준비한 내용이 가지고 이번 주는 이제 그래서 서울 경마장은 토요일 일만 15개 일요 경마는 없습니다. 토요 경마 15개 있으면 저희들이 또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또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